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SKRA라는 기업에 대해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AI 기술, 특히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요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그러니까 기업 분석 리포트나 재무 데이터, 또 최신 뉴스 기사까지 이걸 다 바탕으로 해서 SKRA의 현재 위치,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가능성은 어떤지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보를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이 가진 진짜 경쟁력, 뭐 핵심은 뭐냐, 음, 그리고 재무 상태는 과연 건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어제 주가는 또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은지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만 쏙쏙 뽑아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SKRA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죠. 네, 그게 중요하죠. 보니까 2013년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 연구로 출발했고 2021년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어요. 네, 상장했죠. 원래 이름은 비트나인이었고요. 아, 맞다. 올해 SKRA로 이름을 바꿨죠. 그 후에 AI 기술 기업으로 좀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핵심 비즈니스는 자체 개발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대표적으로 에이젠스 그래프 같은 제품이 있는데 이 라이센스를 판매하고 관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네. 여기서 특히 좀 눈여겨볼 기술이 온토비아라는 건데요. 온토비아요? 네, 이게 뭐냐면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구조화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서 AI 분석의 질을 높이는 그런 온토로로지 기반의 AI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아, 데이터를 좀 더 똑똑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군요. 그렇죠. 중요한 점은 이게 공공기관이나 금융, 국방처럼 보안이 아주 민감하고 데이터 주권이 강조되는 분야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우리 국산 기술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국산 기술이라는 점이 중요하군요. 근데 기존 사업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도 꽤 강해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AI를 활용해서 3D 콘텐츠를 자동으로 만든다거나 뭐 데이터 분석 서비스, 심지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AI 광고 솔루션까지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사업 다각화 시도인 거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계자인 스카이 인텔리전스. 이 회사가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됐다는 소식도 있었죠. 아, 네. 그 뉴스 봤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카이 인텔리전스가 콘텐츠 AI 분야에서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선정됐다는 건 그냥 한 관계사의 성과, 이걸 넘어서요. 아, 그룹 전체로요. 네, SKAI 그룹 전체의 AI 기술 역량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정부 차원에서 공인받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와, 그건 큰 의미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 자금 확보 이런 직접적인 혜택도 있지만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나 새로운 고객사 확보할 때 신뢰도를 높여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신뢰도 측면에서. 네. 또 엔비디아의 인셉션 프로그램 회원사라는 점도 이들의 기술력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 네. 자, 그럼 이제 투자 결정에 있어서 가장 좀 민감하게 봐야 할 재무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중요하죠. 이게 근데 최근 실적 데이터가 해석하기 좀 까다로운데요. 맞아요. 좀 변동성이 있죠. 2025년 1분기에는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0% 이상 확 줄었어요. 영업 손실이랑 순손실 폭도 커졌고요. 네, 실적이 안 좋았죠, 1분기는. 근데 바로 다음 분기인 2분기에는 매출 68억 원에 영업이익 26억 원, 이걸 기록하면서 갑자기 확 흑자로 돌아섰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네. 근데 또 상반기 전체로 보면 여전히 전년보다는 매출은 줄어든 상태고요. 이 변동성,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야말로 실적의 롤러코스터가 성장합니다. 사실 2022년부터 매출 성장이 좀 정체 신호가 보이긴 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다 2025년 1분기 실적 악화는 분명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었고요. 2분기에 흑자로 돌아선 거, 이게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일일 수 있죠. 네, 일단은요. 하지만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개선의 시작이냐, 아니면 뭐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냐, 이건 좀 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재무 구조 전체를 봐야 그림이 제대로 보여요. 재무 구조 전체. 네, 그럼 재무 상태표를 좀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 이게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네. 2025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총 부채가 약 96억 원,
총 자산은 약 343억 원 이렇게 나오는데 부채 비율이 120.1%에 달하네요. 네, 맞습니다. 120%면 총 주주 지분,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한 80억 원 정도인데 빌린 돈이 자기 돈보다 더 많다는 뜻이니까 이거 재무 안정성에 빨간불 켜진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부채 비율 120.1%라는 게요. 이게 재무 건전성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아주 명백한 신호죠. 보통 100% 아래가 안정적이라고 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걸 훨씬 넘어서는 거니까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자기 자본 이익률 ROE입니다. ROE요? 네, 이게 마이너스 96.93%예요. 마이너스 96%요? 와, 네, 이 수치는 뭐냐면 주주들의 돈, 즉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내기는커녕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익은커녕 손실을 보고 있다. 그렇죠. 현금 흐름도 문제예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캐시플로가 마이너스 9.53억 원. 영업에서도 마이너스고요. 네. 그리고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이 자유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 역시 마이너스 9.88억 원. 이것도 마이너스입니다. 아, 둘 다 마이너스군요. 네. 기업의 핵심 운영,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 이 모든 부분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와, 정말 놀라운 대조네요, 이게. 한편에서는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선정이다, 엔비디아 파트너십이다 이런 첨단 기술 협력 소식이 막 들려오는데 네, 그렇죠. 다른 한편에서는 기본적인 기업 운영에서 현금이 계속 나가고 부채는 자기 자본보다 많고 기술의 그 화려한 외면하고 재무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갈리는 거는 좀 흔치 않은 경우 같은데요? 맞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일 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간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SKI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바로 어제 2025년 9월 12일 주가 움직임을 보면 전날보다 상승 마감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9월 11일 종가가 2,355원이었는데 12일에는 2.55% 상승해서 2,415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2.55% 상승. 네. 장중에는 한때 2,47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최저가는 2,340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상승 에너지가 있었던 하루였죠. 어제 주가 상승의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급 요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지목됩니다. 아, 외국인이요? 네,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 9월 12일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무려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7일 연속이요? 와, 네, 이 기간 동안 사들인 주식수가 누적으로 보면 31만 8천 주를 넘어섰는데요.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끈 걸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수급이 좀 받쳐줬네요. 그럼 관련 뉴스 흐름을 같이 보면 이 외국인 연속 순매수 소식이 알려진 것하고 며칠 전인 9월 10일에 발표됐던 그 관계서 스카이인텔리전스의 초격차 스타트업 선정 뉴스, 이것도 좀 투자 심리를 부추겼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SKI는 현재 한국 증시에서 AI 관련주, 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기술 보유기업, 정부 정책 수혜주 등등 여러 테마에 걸쳐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 여러 테마에 묶여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 육성 정책 발표라든지 관련 기술 동향 뉴스 같은 거에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예를 들어 지난 7월에도 정부가 AI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른바 한국판 IRA 수혜 기대감이다 이러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사례가 있었죠. 아, 그런 적이 있었군요. 네, 이런 테마성 움직임은 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겠네요. 그럼 SKAI가 몸담고 있는 시장, 그 경쟁 환경은 어떤가요? 특히 주력 기술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나 AI 솔루션 분야는 경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AI와 데이터베이스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요? 네, 글로벌 IT 공룡들부터 시작해서 특정 기술에 아주 특화된 날카로운 스타트업들까지 수많은 경쟁자들이 포진해 있죠. 쟁쟁하군요. 네, SKAI는 이제 자체 개발한 온토비아와 같은 온톨로지 기반 솔루션의 어떤 기술적 차별성,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 금융, 국방 같은 특정 산업군에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가치를 내세워서 좀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틈새 시장 공략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어 AI 광고 솔루션 분야에서는 아마존이나 크리테오 같은 그런 글로벌 플랫폼들하고도 경쟁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 없이는 금방 뒤처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아,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이건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좀 균형 있게 봐야 할 텐데요. 네, 그렇죠.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자면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시장 자체는 빅데이터 처리 수요가 늘고 또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시장 자체가 크고 있다. 네, 에스카이의 핵심 기술이 바로 이 복잡하게 연결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이나 관계를 찾아내는 데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성장의 수혜를 입을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잠재력은 있다. 네. 그리고 AI 기반 광고 솔루션이나 3D 컨텐츠 자동화 같은 신사업으로 확장하려는 노력, 또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 그리고 프랑스 디지털 커머스 기업인 세사메 디지털을 인수해서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 등도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들이죠. 유럽 시장 진출도 있었군요. 세사메 디지털 인수.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가 좀 심각하게 들여다봤던 그 재무적 불안정성, 이게 이런 성장의 발목을 아주 세게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몇 년째 계속되는 적자 구조, 120%를 넘는 그 높은 부채 비율, 마이너스 현금 흐름, 이건 뭐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게다가 아까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2025년 6월에 유상증자를 계획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네, 그런 계획이 있었죠. 만약에 운영자금이나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 또다시 유상증자를 한다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위험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결국 이 상반된 지표들을 종합해보면요. SKAI는 AI와 그래프DB라는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 과도한 부채, 불안정한 현금 흐름이라는 아주 심각한 재무적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감과 리스크의 공존. 네, 기술적 잠재력과 재무적 불안정성이 같이 있는 거죠. 딱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특성을 가진 기술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기술주의 전형.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모두 모아서 투자 관점에서 SKAI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눈부신 기술 잠재력과 아슬아슬한 재무 리스크 사이에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결론에 좀 가까워져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들에 근거해서 분석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KAI는 분명히 매력적인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점부터 보면요. AI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는 성장 산업에 속해 있다는 점, 그리고 온토비아 솔루션으로 대표되는 독자적인 기술력, 또 정부 과제 수주 경험이나 관계사의 초격차 스타트업 선정 같은 이런 기술적 잠재력을 입증하는 근거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7거래일 연속 이어진 외국인 순매수세 역시 단기적인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 이면의 약점은 이건 정말 매우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다. 네, 120%가 넘는 높은 부채 비율, 수년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자기자본 이익률 ROE, 영업과 투자 양쪽에서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는 현금 흐름 등등 이 재무 건전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심각하죠. 이건 투자 매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들이에요. 여기에 AI 테마주로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는 높은 변동성까지 더해지고요. 네, 변동성도 크고요. 따라서 SKAI 투자를 만약 고려하신다면 이런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걸 감내할 준비가 된 아주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한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자체도 매우 신중해야 하고요. 높은 위험 감수 능력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에서는 투자 전략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분할 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군요. 네, 그런 제안이 있었죠. 핵심 기술의 상용화가 실질적인 매출 증대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부채 비율 감소 같은 재무 건전성이 회복되는지를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네, 모니터링이 중요하죠.
차트상의 지지선, 저항선 같은 기술적 분석이나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을 참고해서 매수 타이밍을 신중하게 잡으라는 조언이네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추천 매수가 범위도 나와 있긴 하지만 어제 종가인 2,415원 수준은 이 범위보다는 다소 높은 상태여서 당장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기업 실적의 가시적인 개선이나 재무 상태 호전 같은 좀 명확한 긍정적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렇죠.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강조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모든 분석과 평가는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한 결과일 뿐입니다. SKAI라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 네.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중요하죠. 네, 모든 투자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SKAI라는 기업을 통해 AI 기술 기업이 가진 그 빛나는 성장 잠재력,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재무적 위험이라는 두 얼굴을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 발표가 막 이어지더라도 그 뒤에 있는 실제 재무 상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투자 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인지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SKAI와 같이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분야에 속한 기업을 평가할 때는요. 발표되는 기술의 참신함이나 미래 비전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 기술이 정말 시장에서 받아들여져서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렇죠. 실현 가능성. 네, 그리고 그 과정을 버텨낼 재무적인 체력이 뒷받침되는지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술과 재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SKAI에 대한 여러분의 정보 탐색과 이해를 돕는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SKAI처럼 기술적 잠재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불안정한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자로서 우리는 그 재무적 위험을 과연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그 위험 감내 수준을 결정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또한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 의미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정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